힘들었는데 네. 솔직히 저는 좀 재미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어떤 게 재밌었어요? 이거 말씀 잘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서 딱 끌 수 있어요.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전략이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전략을 어떻게 짤까에 대해서는 내 주력 과목과 방어 과목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전업 수험생분들이신데 저 너무 집중이 안 돼요 하면은 저는 사실 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잔소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네. 어떻게 하세요? 23년에 합격을 한 60기 변리사 남준혁이라고 합니다. 변리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변리사님. 집중력 얘기부터 먼저 좀 궁금한데요. 변리사님이 생각하실 때 뭔가 이렇게 집중력 높이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렇게 핸드폰 막 자꾸 보고 이러는데. 제가 변호사님 영상도 많이 보긴 했는데 저는 사실 집중력 자체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의지 문제? 네네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핸드폰을 보지 말아야 할 때 핸드폰을 보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이미 문제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나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할 게 있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집중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집중력 지속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아직도 잘 모르겠고 오히려 집중력과 집중력 사이에 쉬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의 가장 큰 거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의지. 하고 네. 이것도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배웠던 거긴 한데 핸드폰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네. 잠금을 어렵게 한다거나 SNS 등은 이렇게 로그아웃을 해놓는다거나 어쨌든 저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핸드폰을 보기는 하지만 정말 바탕화면만 보거나 아니면 뭐 노래를 듣고 있었다면 노래만 변경하고 거의 5초에서 10초 이내에 다시 또 공부에 몰입을 하는 식으로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순식간에 그렇게 딱 바뀌셨어요? 순식간에 바뀌지 않았고 그게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더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는 사실 집중력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네. 워낙에 막 처절하게 했으니까. 근데 요즘에 오히려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할 때 분명히 이거 해야지 하고 클릭하면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뭐 다른 창막 눌러보고 있고 그러니까 네. 야 내가 이제 집중력 이렇게 올리고 하면서 이걸 써먹어야겠다면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빠져들면 이제 돌아오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핸드폰을 아예 뭐 그냥 서랍에 넣어놓는다든지 저는 그리고 뭐 바탕화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핸드폰에. 네네. 그래서 다 찾아서 하나 어플을 눌러야 돼요. 실행하기 어렵게 해놓고 다 지워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지우고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예전에 이제 공부하실 때 그렇게 어떤 좀 로그아웃도 해두고 어렵게 만들고 그다음 음악만 듣고 이렇게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좀 공부 시간은 많이 늦었어요? 공부 시간 자체도 저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남들보다 순공 시간 자체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그냥 엉덩이로 승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엉덩이로 남들보다 두세 시간이라도 더 앉아있자. 이게 굉장히 의외인 게 보통 이제 예상되는 답이 이거잖아요. 순공 시간이 적기 때문에 순도를 높이자, 효율을 높이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냥 더 앉아있자. 네네. 얼마 정도 공부하셨어요? 사실 그거 조금 다른데 고등학교 때는 사실 기숙사에 있고 다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딱히 공부 시간을 재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10시간 정도는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네. 변리사 준비를 할 때는 저는 사실 이것도 1차 때랑 2차 때랑 좀 다르지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거의 그래도 17시간, 18시간까지는 앉아 있으려고는 노력을 했습니다. 집중을 못 하더라도. 와, 17, 18시간. 네네. 예. 그러면 그 집중이 안 되는 동안 어떤 생각 주로 하셨어요? 근데 딴 생각이 들었다는 게 정말 사소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기 싫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고 그냥 뭐 시험 끝나면 뭐 할까, 뭐 그냥 사소하게 저녁에 뭐 먹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그런 사소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옛날에 공부할 때 저보다 먼저 사회에 나간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 막 지금 막 계속 연락 오잖아요. 술 먹자, 네네네. 뭐 동창회 하자, 뭐 이러면서 막 엄청 방해되고 막 그랬었는데 나는 지금 과연 시험이 될까 안 될까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네네네. 그랬는데 그런 것도 좀 방해가 됐던 것 같고. 그럼 변리사님이 생각하실 때 순공 시간은 중요한가요? 어때요? 저는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중요하다. 많이 중요하다. 네네. 막 공부하실 때 17시간, 18시간 막 일단 앉아 계시고 그랬으니까. 네네. 그러면 순공 시간을 좀 늘리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실 절대적으로는 그냥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면 일단 순공이 느는 것도 맞고 네. 근데 순공 시간이 저는 약간 그 논술 최저 커트라인 같은 느낌으로 이거 이상은 꼭 되어야 한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상. 저도 예전에 이제
대학에 다닐 때 고시반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당시 지도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수험생이면 하루에 10시간, 일주일에 60시간을 해야 된다. 그게 약간 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실제 제 채널 구독자분들하고 60 플러스 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60시간씩 하는 거 하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최저선을 딱 정해두셨던 거네요. 네네네. 몇 시간 정도 하셨어요, 그게? 저는 그러니까 총 공부 시간과 순공 시간이 다른데 순공 시간 자체는 저는 8시간 정도는 나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 주 7일을. 하루에 8시간, 주 7일. 그러면은 주말에 안 쉬고 공부하신 건가요? 저는 일요일 저녁 한 7시, 6시부터 그 일요일 11시, 12시까지 그 5시간 정도만 쉬고 나머지는 다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수험 기간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2차를 2번 떨어져서 네. 그리고 1차를 2번 보고 2차는 이제 결국 3번째 합격을 해가지고 총 2년 반 정도에서 3년 그 사이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와, 그 기간 동안 그러면은 계속 일요일 그 저녁 밤 시간에만 쉬신 거예요?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안 힘드셨어요? 힘들었는데 네. 솔직히 저는 좀 재미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어떤 게 재밌었어요? 이거 말씀 잘하셔야 돼요. 공부가 재밌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서 딱 끌 수 있어요. 그렇네요. 공부. 어떤 게 재밌으셨어요? 근데 네. 저는 이것도 사실 수험생분들에게 꼭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재미는 없는데 재밌게 하려고 해봐야면 좋겠다라고 너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재밌는 요소 하나라도 찾고. 네네네. 저도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있네요. 제가 공부할 때 항상 뭐 읽으면서 네. 친구들이나 지인분들 상담해 준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나중에 이거 써먹는다. 그래야 뭐라도 재미가 생기고 그리고 막 특히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혼이라든지 약혼이라든지 뭐 재산분할 파트 보면은 꼭 친구 중에 그런 애도 있어요. 대학교 때 나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야. 이게 약혼이거든요. 약혼은 네. 제가 선언한 거거든요. 실제 네. 둘이 결혼한대요. 그래서 제가 과연 되나? 그리고 막 선물도 막 주고 받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헤어지면은 이 반지는 누가 갖는 거지? 막 이런 것도 해보고 네네네. 그런 게 나름대로 또 재밌는 요소였는데 변리사님 어디서 재미를 좀 찾으셨어요? 저도 좀 비슷했던 게 저도 이제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변리사 시험을 한 6달 정도는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제일 먼저 합격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뭐 정말 친한 친구부터 각종 후배들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제가 정말 멋있게 대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네. 그런 생각에서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무조건 더 성장해 있는 거에서 기쁨을 얻어야 한다. 뭐라도 내가 알았다. 이걸 남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해서 뭐 행복 아닌 행복을 얻으려고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제 나랑 오늘의 나를 비교해서 뭔가 성장했다. 여기서 행복을 느끼고 네네. 친구들한테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게 확실히 법과 관련된 일 같은 것들은 진짜 실용적이잖아요. 네, 진짜 다 써먹는 거고. 저희도 연수원 다닐 때 다 이제 특허법이랑 따로 공부를 하고 하는데 네. 진짜 도안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막 바퀴를 굴린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보고 그래서 약간 이거 물리 시간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그랬는데 그만큼 뭔가 적용하는 느낌으로 공부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이거 나랑 아무 관련 없다 이러면 진짜 재미없고 근데 뭔가 이거 어딘가 쓰는 게 있고 상상하고 자꾸 그런 생각 하다 보면 조금 재미가 있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변리사님께서 만약에 어떤 학생이 지금 변리사님 저는 앉으면 한 20분밖에 집중을 못 하는데 좀 뭔가 솔루션이 있을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순공 시간이 너무 고민이 됩니다. 하루에 막 앉으면은 3-4시간밖에 못 합니다. 이런 분들 좀 어때요?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여러 사람들이랑 좀 컨설팅이나 스터디 이런 거를 해보니까 네. 저는 사실 상황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상황 때문에요? 네네. 어떤 말이죠? 네. 뭐 직장 병행을 맞아. 하신다던가, 안 네, 돼요. 뭐 육아를 하신다던가 어쨌든 상황 때문에 공부 시간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든 3시간 동안 6시간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 편이고 네, 근데 이제 전업 수험생 분들이신데 저 너무 집중이 안 돼요 하면은 저는 사실 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잔소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네. 어떻게 하세요? 궁금한데요? 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도 저한테 잔소리를 했을 때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잔소리 해주셔서 감사하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거 진짜 그러면 하고 싶으신 거냐? 네. 이 시험을 합격하고 싶으신 게 맞냐?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합격 못한다. 음. 저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막 세게 좀 얘기하고 하지만 뭐 당연히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번에 뭐 지금은 2시간인데 내일 갑자기 10시간을 공부한다는 건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뭐 오늘이 2시간이었으면 다음 달은 3시간, 그 다음 달은 4시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는 식으로 많이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늘려가다 보면요, 그 어떤 재미가 또 생기냐면 어제 나랑 약간 경쟁을 하게 돼요. 어제 내가 한 몇 시간 했는데 오늘은 몇 시간 할까 이러면 진짜 하루에 딱 밥 먹는 시간밖에 안 일어나게 된다든지 나중에 되면 내가 약간 자존심 상하잖아요. 어제는 내가 그래도 앉아있던 시간이 한 16시간 됐는데 오늘은 막 13, 4시간쯤 막 들썩거려요. 그때 살짝 약간 참을 수 있게 되잖아요. 네. 아, 어제 내가 이렇게 버텼는데 오늘도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도 네네, 들고 맞습니다. 그죠. 자꾸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제 또 우리 변리사님께서 공대 출신이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꼭 변리사만 길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다른 시험 준비는 생각 안 해보셨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과학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잠시만 1차에 우리 자연과학회로 있는데 과학 공부 재미 없으셨어요? 네. 네, 저는 공대시고 심지어. 저는 그 흔히 말하는 뭔가 문과형 이과 같은 느낌이라고 제 스스로를 생각을 해가지고 잠시 설명 좀 해주세요. 문과형 이과는 뭐예요? 수학 뭐 이런 거 싫어하는 건가요? 저는 실제 수능에서도 국어 영어 점수가 수학과 학교에 비해 훨씬 높았었고 법, 경제 이런 거 공부를 하는 게 솔직히 재미는 훨씬 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공대에 다니고 있었지만 뭐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다른 시험, 다른 직업 그런 관련 직업을 준비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행시도 준비를 해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술직이요. 기술직 그죠?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그냥 아예 행정고시를 그 완전 그냥 행정고시요? 네. 행정고시 그냥 아예 일반. 네, 너무 놀라운데 기술직이 아니라. 네, 진짜로 문과형 이과신가 보네요. 그런 쪽을 좋아하시는.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공대 출신이시기 때문에 자연과학개론이나 이런 거는 다른 분들보다 좀 수월하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런 건 없었나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하는 정도의 난이도까지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수월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대학교 전공을 공부하면서부터는 네. 뭔가 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시고.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은 변리사 시험이 1, 2차의 과목들이 같은 흐름을 이루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1차의 산재법, 그 다음에 2차에 가면 이제 특허법하고 그 다음에 상표법. 요게 이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그 다음에 1차의 민법과 2차의 민소가 또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얘들은 다 법인데 자연과학 개론이 2차에 또 이렇게 뽕 튀어나오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못 될 것 같은 시험이 변리사 시험이고요. 자연과학은 저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계산 많이 나오는 시험들도 저는 이제 전형적인 완전 문과형 사람인데 물론 법학은 이제 말로 하는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논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전 그래서 변리사 시험 되신 분들 보면 너무 하여튼 존경스럽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차 과목별 공부법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1차 공부를 2번 합격을 했었는데 네. 첫 번째 합격은 5달 정도 걸렸고 두 번째 합격은 3달 정도 걸렸었습니다. 저는 이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8과목을 모두 하루에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게 저는 이제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전략이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전략을 어떻게 짤까에 대해서는 내 주력 과목과 방어 과목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법학을 좋아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평균 점수가 이제 뭐 그 산업재산권법이나 혹은 민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험생들도 70점, 80점 이렇게 뭐 90점 가까이 100점 맞는 학생들 많은 반면에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자체가 60점, 낮았을 때는 맞아요. 50점까지 떨어지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또 나와도 잘 맞구나. 그렇다면 나는 좀 민법과 특허법 같은 거를 나의 주력 과목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그 자연과학에서도 학생들이 시간 안에 풀어내지 못하는 물리화학을 방어 과목으로 가져가야겠다라는 식으로 일단 처음에 좀 다양한 합격 수기를 보면서 그런 전략을 세워놨었습니다. 일단은. 그래 이게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주먹구구로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다 100점 받으려고 공부하고 막 어려운 것도 막 물리화학 다 막 파고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평균 점수 한번 보고 내가 어느 과목에서 어느 정도 받을지 대략적인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니면 필요 없는 걸 막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괜히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그럼 정리를 해보면 우리 변리사님의 1차 시험에서 주력 과목은 뭐였어요? 저는 당연히 민법과 특허법이 일단 민법, 특허. 평균 점수도 그렇지만 네. 그
문제 수가 제일 많습니다. 민법이 40문제고 특허법이 20문제라서 다른 과목에 비해 문제 수가 2배에서 4배 이상 높기 때문에 그것들을 당연히 주력 과목으로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공부할 범위가 넓으면은 힘들고 어렵지 않나요? 공부가?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처음에는 좀 쉽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이제 막 기본 강의 들을 때나 1회독 할 때 이럴 때는 정말로 편하게 무슨 동화책 보듯이 좀 공부를 하려고 했었던 그렇게 것 같습니다. 보시고. 네. 사실 방금은 제가 학생들이 많이 주는 질문을 대신 해드린 건데 한편으로 범위가 넓다는 거는 중요한 것만 나온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잖아요.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약간 흐름 같은 걸 좀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네,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민법하고 특허법을 어떤 주력 과목으로 삼으셨다면 나머지는 그냥 방어 과목인가요? 상표랑 디보는 네. 이제 당연히 이제 이것도 맞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제가 딱 분석을 해본 결과 민법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례형이나 응용형 문제들이 좀 나오고 상표법이랑 디자인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조문을 그대로 내는 판례를 그대로 내는 쉬운 형식의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굳이 내 주력 과목으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적당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민법과 특허법을 가져가고 나머지 산업재산권에서는 또 생물이랑 지구과학은 확실히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여기에 오히려 물리화학에 비해서는 집중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생물 지구도 주력 과목인가요? 지구과학이 일단 제 가장 주력 과목이었던 주력 것 같습니다. 과목이었고요. 네, 과학 중에서. 생물이 중간 정도. 그다음 네. 물리화학이 조금 방어하는 과목.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각 과목별 공부법은 좀 어떻게 되세요?